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서이율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애자식품의 김현정이에요. 저는 식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식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에 방부제도 없고요. 향료나 색소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때요? 달아요. 달아요. 네. 또 다른 거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밥알 있는 걸 싫어하는데, 밥알이 별로 많이 안 나고, 그거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어린애들은 밥알을 많이 안 좋아해서 조금만 담았어요.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네. 저는 9살 서이율이에요. 또 다른 건 없어요? 네. 잘하는 거는요?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오늘은 책을 읽으러 왔으니까 우리 한번 책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책 제목이 뭐예요? 악플 전쟁이에요. 불전쟁. 왜 선택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이버 세상에서 세 명의 아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걸로 악플 전쟁에서 악플로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오, 너무 멋져요.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네. 악플 전쟁 이규희 장편 동화 한수진 그림 별숲 동화 마을.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친구를 모함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그 일은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슬픔이 되는지 알고 있을까?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때로는 그런 행동이 거꾸로 자신을 울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전학온 아이. 우와, 예쁘다. 담임 선생님 뒤를 따라 들어온 아이를 보며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단발머리에다 보라색 티셔츠, 반짝이가 달린 청바지를 입은 아이는 탤런트처럼 얼굴도 예쁜 데다 수수깡처럼 말라서인지 한눈에 확 띄었다. 요즘 살이 부쩍 더 찌는 바람에 속이 상한 민주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반의 전하고 민서영이다. 모든 게 낯설 테니 너희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담임 선생님은 새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나 지났으니 아이들이 행여 텃세라도 부릴까 염려되는 듯 힘주어 얘기했다. 네. 아이들은 민서영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날부터 5학년 5반이 시작된 서영이는 우연히 민주 옆자리에 앉았다. 정확히 말하면 책상은 나란히 하고 앉았다는 뜻이다. 서영이는 전학온 첫날이랑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조금 더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민주에게도 먼저 눈 인사를 건넬 만큼 부침성도 좋았다. 민주는 얼결에 고개를 까딱였다. 그때 궁금한 건 도무지 참을 줄 모르는 유정이가 물었다. 너 어느 학교에서 온 거니? 대치로 무지개 초등학교에서. 서영이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니까 학교에서 인기 많았겠다. 학교에서 내 외톨이인 민주는 서영이가 마냥 부러웠다. 아이들은 민주를 뚱순이 곰순이라고 놀리며 좀처럼 놀아주지 않았다. 생선장사를 하는 엄마를 돕느라 입었던 옷을 며칠째 입고 간 날, 넌 이 옷 한 벌밖에 없냐? 냄새나. 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옷을 갈아입고 갔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민주를 피하곤 하였다. 그런 탓에 민주는 늘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혼자 겉돌았다. 민주는 서영이가 전학 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학이며 사회, 과학 등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게 마냥 신기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서영이에 대한 시샘이나 질투보다는 자꾸만 호기심이 생겼다. 공부 시간에도 자꾸만 서영이 쪽으로 눈길이 가고 서영이가 입은 옷이며 신발, 서영이가 쓰는 필통이며 샤프, 공책, 지우개까지 다 궁금할 지경이었으니까. 마치 아무도 몰래 서영이를 짝사랑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야 같이 가자.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뜻밖에도 서영이가 앞서가는 민주를 불렀다.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민주는 깜짝 놀라 물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 오랜만의 일이었다. 너의 옆자리에 앉은데 벌써 2주일이나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사실 너가 너무 조용히 지내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어. 너가 날 좋아하는지도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서영이가 민주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런 게 어딨냐. 민주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다. 저녁 오자마자 반에서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서영이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다니. 너희 집도 이쪽이니? 응, 저기 진달래 연잎에 살아. 이번에도 서영이가 먼저 묻자 민주는 수줍어하며 말했다. 지은 지 30년도 더 된 낡은 연잎에 산다는 걸 서영이가 알면 어쩌나. 괜히 가슴이 콩닥거렸다. 우와, 너는 그 집 달빛 아파트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오래전부터 거기 사셨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자주 왔었거든. 예전에 저기 저 언덕 배밭에 있었던 달콤한 배를 사오던 기억이 나. 배꽃이 하얗게 피던 아름다운 풍경도. 서영이는 지금 꿈꾸듯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산 아래를 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민주도 어렴풋 기억이 났다. 엄마 아빠를 따라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다 보면 나무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이 피어있던 걸. 넌 감정이 풍부하구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외할머니 닮았대. 우리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거든.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늘 화사한 꽃을 그리셔. 우리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거든. 성희가 자랑스레 말했다. 그러자 민주는 바닷가 보령시장에서 생선을 억척스럽게 팔며 사는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시장 좌판에다가 팔딱팔딱 뛰는 생선이며 낙지, 조개 따위를 놓고 언제나 비린내 나는 아침마를 두른 채 큰 소리로 손님을 불러댔다. 서영이는 좋겠다. 민주는 근사한 하가 외할머니를 둔 서영이가 더욱 부러웠다. 서영이와 친하게 지냈으면. 서영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민주의 입가에 모처럼 웃음이 번졌다. 문을 열자 엄마는 생선을 팔러 나가고 미네 언니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탓에 오늘따라 빈집이 더 쓸쓸하게만 보였다. 아파트 공사장을 따라다니느라 지방에 가 있는 아빠도 집에 안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 언니 올 때까지 게임이나 해야지. 민주는 가방을 던져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미네 언니랑 둘이 쓰는 컴퓨터는 늘 언니 차지였다. 어쩌다 게임이라도 할라 치면 저리 비키라며 컴퓨터를 차지하기 일쑤였다. 민주는 해가 뉘엿뉘엿 뒤로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핑공이 떠올랐다. 요즘 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진미라가 운영하는 핑크공주라는 카페였다. 너희들 핑공 들어가 봤어? 미라가 진짜 탤런트 언니 오빠들이랑 찍은 사진도 올려놨다더라. 정말? 아이들은 신기해하면 너도 나도 핑크공주로 들어갔다. 장차 탤런트가 되고 싶은 미라는 언제나 최신 유행 옷이며 구두,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서울에서도 제일 유명한 연기학원을 다니며 가끔 드라마 단역에 나오곤 했다. 그래서 카페에는 미라가 연기하는 학원에 있었던 일이며 유명 탤런트나 배우의 사진을 자주 올려서 아이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미라의 이런 특별함 때문인지 미라 주위에는 늘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미라는 수지, 은서, 도경이, 혜미야 단짝이었다. 그 다섯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짱구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는 물론 방과 후에도 늘 몰려다녔다. 그야말로 짱 잘 나가는 5명의 아이들인 짱오라는 그룹의 아이들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아이들은 늘 미라 패거리에서 잘 보이려고 애썼다. 남자아이들까지도 미라 패거리에 걸렸다 하면 꼼짝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친구도 없이 늘 혼자인 민주는 당당하게 똘똘 뭉쳐다니는 짱구 멤버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민주는 그 아이들이 그룹에 끼워줄 리가 없는 데다 괜히 그 옆에만 가면 주눅이 들곤 했으니까. 너 봤니? 지난번 학부모 회의 때 짱구 엄마들이 타고 온 차가 몽땅 비싼 외제차였대.
옷도 얼마나 반짝반짝 입고 왔는데 괜히 우리 엄마만 그 옆에 가면 주눅이 들었더라 해. 어느 날 주영이가 귓속말을 하였다. 아휴, 난 그날 엄마가 안 오길 잘했네. 민주는 엄마의 구다닥 낡은 옷과 구두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을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민주는 미라페거리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가끔 구름이라는 닉네임으로 핑공 카페에 들어가 보곤 하였다. 카페 게시판에 어떤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거기에 실린 글을 읽다 보면 민주도 어쩐지 그 아이들과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몰래 엿보는 아슬아슬한 기분도 들고 게시판엔 여전히 짱구 아이들 이 서로 백화점 이야기나 놀이공원 간 이야기나 연예인에 관한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이 올린 글을 읽었다. 음악 시간에 생긴 일. 음악 시간이었다. 음악 전담의 이수자 선생님이 물었다. 미라야, 이번 시간에 마하파키타 동요 편곡해 왔니? 아, 이번 주 시험 공부 때문에 못했는데요. 미라는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음악 숫자가 떠올라 어쩔 줄 몰랐다. 브라질 종로인 마마파키타를 다른 음계로 바꿔서 불러보기로 한 거였다. 그러면 이번 다른 친구가 해보면 어떨까? 혹시 누가 이 곡 편곡해온 사람 있니?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때였다. 서영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그래? 선생님은 반갑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서영이는 대답 대신 피아노 앞으로 나가 천천히 건반을 치기 시작했다. 마마파키타 마마파키타 마마파키타는 파파야 살 돈 없어. 마마 파파야 못사 바나나 못사 파파야 바나나도 모두 못사. 오마마마마 파키타 마마파키타 마마파키타는 파파야 살 돈 없어. 만난 파파야 만난 바나나 그래도 카니발 즐기러 간다네. 서영이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마마파키타를 빠른 램으로 민요풍으로 바꿔 느리면서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편곡하였다. 연주를 듣던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곡에 맞춰 어깨를 으쓱이며 장단을 맞췄다. 야, 대단하다. 보통 실력이 아니야.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음악 시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 대단하구나. 선생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마파키타를 우리나라 민요풍으로 바꿔서 편곡해오다니.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 같은데 너의 이름이 뭐니? 민서영이에요. 서영이는 뺨이 발그러진 채 대답하였다. 민서영 작곡 실력도 뛰어난 너 피아노 연주 솜씨도 되고 대단하구나. 타고난 음감에다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장차나 작곡가가 연주가가 되어도 되겠는걸? 고맙습니다. 서영이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환해지도록 웃고 있었다. 뭐야? 이때까지 내가 음악 시간에 반주를 했었는데 전학은 저 딸한테 자리를 뺏기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오는 건데. 미라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미라야, 서영이 연주 정말 굉장하지? 손 움직임도 어찌나 부드럽던지. 건반 사이 사르르르 미끄러지는 거 봤어? 그치? 옆에 있던 동혁이까지 흥분하며 외쳤다. 정말 불난집에 재질한 꼴이었다. 야, 김동혁, 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깟 연주 한 번 했다고 마치 피아노 신동이나 나타난 것처럼 호들갑 떨다니. 미라는 톡 쏘아붙였다. 다른 아이들까지 서영이 칭찬을 하자 그만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전학 온 서영이가 마땅치 않던 참이었다. 예쁘장한 얼굴에다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옷차림도 그렇고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도 괜히 기분 나빴다. 아무리 그래도 너가 나를 따라할 순 없어. 미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씩씩대며 짱구 비밀 아지트가 있는 도경이네 집 지하실로 갔다. 도경이가 사는 집은 5층짜리 빌라였다. 5층짜리 빌라에는 지하실에 허들에 물건 넣어두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도경이가 엄마를 졸라 그 창고를 짱구 아지트로 삼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안 쓰는 의자와 책상, 이사가면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탁자,
흙까지 쥐어다 놓아 마치 일곱 낭쟁이네 집처럼 아늑하게 만들었다. 그러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간이 나면 늘 이곳으로 몰려왔다. 너무 똘망똘망하게 잘 읽어줘서 너무 잘 들었어. 유리는 이거 들으면서, 이거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어? 사이버 세상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세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굳이 꼭 악플을 달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이걸 들으면서 나의 학창 시절 때 과연 내가 다른 친구를 혹시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꼭 나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었을까? 곰곰이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었어.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좋은 책 갖고 와서 나 읽어줘. 네, 다음엔 더 재밌는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네. 네.